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라이브 강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시장이 좋지도 않고 이렇게 또 시장이 안 좋을 때 또 방송이 원활하게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하고 싶냐면,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죠.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 이 어르신들이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의 전반적인 태도나 마인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100%는 아니더라도 살아온 그런 오랜 시간의 경험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을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해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주식시장에 오랫동안 있어 봤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법과 제도들이 바뀌어 왔단 말이죠. 그럼 저 역시도 오랫동안 시장을 봤기 때문에 하나를 알면 그 다음에 그 의도와 목적을 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금융 시스템은 갈수록 세력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공매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모든 면들이 다 외국인 세력이나 또는 사모펀드나 이런 쪽으로만 유리하게 다 법이 개정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대체 거래소만 해도 장중에는 투자자들이 너무 이제 수급을 빨리 캐치하다 보니까 이제 움직임을 주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개미 털기도 요즘엔 사실 잘 안 통해요. 근데 대체 거래소만 해도 적은 양의 물량만으로도 혼선과 혼란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을 좀 흐리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제가 항상 그 말씀 드렸잖아요. 주식이 위험하고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급등주가 왜 위험하냐면 빠르게 올라가면 사람들이 판단을 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적인 매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제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얘기 해볼게요. 부동산을 예로 한번 들어보죠. 과거에 저에게 제가 주식한다는 자세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대충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저한테 자문을 구했었어요. 상가 투자를 하려는데 그때가 2020년도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죠. 금리가 당시에 굉장히 낮은 수준의 금리였어요. 그래서 현재 금리를 계산으로 이자를 계산하면 살만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상가가 10억이면 이자를 계산했을 때 월 200이든 400이든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이자가. 그래서 그걸 임대료로 충당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저금리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상가를 투자할 때 그래도 은행에 돈을 빌려서 납부 기간이 꽤 길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금리는 더 오를 수도 있다. 그래서 경제 사정이 완전히 넉넉한 상황이 아니면, 정말 현금이 많아서 투자하는 게 아니면 빚으로 투자하는 건 하지 않는 게 좋다. 자, 그리고 나서 2, 3년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상가를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자가 따블이 돼버렸죠. 제가 이 이야기를 3번을 했어요. 3번 저한테 물어봐서 3번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근데도 판단이 안 서는 거죠.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합리적인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이제 금융이라는 건 사이클이 있는 거고, 금리라는 것도 오를 수가 있는 거고, 그럼 리스크가 커질 수가 있는 거고, 현금 비율이 높아서 대출 이자를 적당히 받으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금리가 올랐을 때 그 리스크를 생각하면 이거는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렇게 금리가 낮은 걸 이용해서 투자하다 보니까 또 가격이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급등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판단이 흐려지게 된다는 거죠. 이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어느 대학 교수라고 할지라도 탐욕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자제를 시켜야 되거든요. 이렇게 교란을 주지 못하게, 투자자들의 판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그런데 이 대체 거래소가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던 거, 호가층이 얇아졌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주식의 변동성을 키우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걸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우량주죠. 이렇게 오르기 쉽지 않죠. 급등 나오죠. 이게 호가층이 바뀐 뒤로부터 이런 급등들이 나올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호가 하나하나가 무거워서 돌파하려면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호가 하나하나가 세부적으로 나눠져서 돌파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장의 급등을 만드는 요인이 되었고, 결국은 이런 급등주가 많으면 세력들이 더 유리하죠. 이제 또 다른 이야기로 시장에 단타가 많습니다. 왜 시장에 단타가 많아졌을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단타가 수익이 괜찮으니까. 길게 가져가면 오히려 주식이 오르다가도 내려가니까.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단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타를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장기 포지션으로 종목을 보면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거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한국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단타 매매를 하는데 단타 매매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로 뭔가를 해보고 싶긴 한데 시장이 주는 변수와 리스크가 너무 크고 그리고 어떤 종목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HLB 사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HLB를 믿고 기다렸던 주주들은 하한가를 맞았죠. HLB 측에서 처음에 FDA 승인 거절났을 때 작년에 말이죠. 그때 유튜브로 HLB 측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 믿고 기다려달라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과거에 신라젠하고 막 겹치기도 하네요. 신라젠 대표도 믿고 기다려달라 막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아무튼 대주주 자체가 믿고 기다려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좋은 회사면 그런 말 할 것도 없이 알아서 올라가고 알아서 일이 진행돼야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게 맞죠.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주주들에게 미안하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뭐 믿고 기다려달라. 그거는 믿고 주식 팔지 말고 주식 더 사. 이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하한가 맞았어요.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니까 주주들이 이 화가 나고 욕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자주 발생한단 말이죠. 그렇죠. 공매도 때문에 갑자기 터무니없게 밀리거나 주가가 너무 터무니없게 또 하락하거나 얼마 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태도 그랬고 그래서 단타 매매가 굉장히 많아진 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단타 매매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조금 더 법을 강화하고 그리고 주주들을 보호하겠다고 하면 법 개정 자체가 공정한 거래가 되도록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어떤 회사가 문제가 생겼어요. 대주주가 그냥 도망쳐버리거나 횡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주주 자산을 몰수해서 그것 때문에 손실난 주주들에게 어느 정도 보상은 해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회사를 믿고 투자한 거잖아요. 근데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날아갔다면 이건 사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기를 당하면 사기꾼에게 어떻게 합니까? 돈을 갚으라 요구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시스템에서 보여주는 것을 보고 투자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재무제표라든지 또는 회사가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그런 걸 보고 투자한단 말이죠. 근데 개인의 일탈로 인해서 손해를 끼쳤다고 하면 재산을 몰수해서라도 주주들에게 어느 정도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돼서 주가가 하한가를 가면 주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이게 상식이 맞잖아요. 이게 설령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면 되겠죠. 주식으로 뭔가 피해를 입히게 했다면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처벌이 저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애초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없게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인 부분을 개선할 게 사실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전되거나 바뀌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시장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단타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주식 고수라는 사람들 다 보면 단타 고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 앞으로는 더욱더 지금 개선되는 것도 없죠. 앞으로는 더욱더 투자자들이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더욱더 앞으로는 단타가 더 많아질 거고 더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세력들은 이 대체거래소나 이런 걸 통해서 더 많이 흔들 것이고 그런 시장을 우리가 앞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낙관적인 시장의 전망을 당연히 꿈꿀 수는 없지만 최소한 종목이 오르면 좋겠지만 그것도 그건데 시스템이나 제도적으로도 더 불리한 상황이 우리에게 생길 것 같다. 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이러니하게도 앞으로 주식시장에 많은 투자자가 더 뛰어들게 될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제 은퇴 세대가 많아지고요. 자영업 비중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시겠지만 자영업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식업을 한다. 배달의 민족에게 뜯기고 임대료 뜯기고 세금 뜯기고 연금 뜯기고 인건비도 올라서 인건비 뜯기고 지금만큼 자영업이 정말 힘든 때가 있을까? 뭐 지금 백종원 대표가 있는 더본코리아도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이 다 잘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은 투자를 해야 되겠단 말이죠. 그렇다고 부동산 투자는 지금 또 공급 과잉 형상이라서 오르기가 쉽지 않고 상가 투자나 뭐 지식산업센터 이런 쪽으로는 다 진짜 너무 지옥과 같은 상황을 보내고 있고 대안이 주식밖에 없어요. 지금 경제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금리를 내릴 거거든요. 어쨌든 경제를 부양하는 게 중요하니까 금리를 많이 내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일본 같은 경우도 경제는 성장이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처럼 경제는 성장이 멈췄는데 경제 규모는 커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금리를 빨리 내려서 경제를 부양하려고 했던 거죠. 그럼 경제를 부양하려고 금리 내렸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당시 부동산과 주식에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시에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경제는 좋지 않아. 누가 봐도 좋지 않아. 과열을 찍었고. 그런데 돈은 이제 막 빌려준단 말이죠. 금리가 낮아서. 그러니까 어디로 투자하냐? 부동산에 막 투자하는 거죠. 부동산이 오르니 또 주식도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기업에서 채용을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일을 안 했대요. 왜냐면 부동산과 주식 상승이 너무 좋으니까. 물론 완전 똑같은 상황에서 상승장에서 해당이 되는 얘기지만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이 저는 앞으로 주식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안이 없다는 거. 그리고 주식 시장이라는 게 항상 지금처럼 안 좋지는 않고요. 얼마 전에 로봇주가 막 오르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 오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투자자들이 더 많이 시장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장에서 홍보가 되는 종목이 하나가 발생하면 투자자들이 그걸 보고 쫓아오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에코프로가 시장에서 막 오르니까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식을 시작한 기점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투자 열풍 불었을 때 이때 들어온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2023년 에코프로 때문에 들어온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고 여기서 뭔가 종목이 또 오르게 되면 그때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영상의 제 결론은 그거예요. 주식시장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생각할 거리를 여러분께 던지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주식을 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제가 얘기한 게 제가 주식하는 입장이지만 저는 고인물이고 대응 매뉴얼이 있고 시장이 이렇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사실은 멘탈이 나가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늘 이랬기 때문에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나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처음 맞이하고 제가 지금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 보시면 이 시장은 사실 굉장히 불리하단 말이에요. 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안 하는 게 어쩌면 가지고 있는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판단하실 일이겠죠. 저 두 번째는 이런 방법이 좋아요. 만약 주식을 하시려면 길게 보셔야 됩니다. 길게. 어떤 사람이든지 상황에 적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식을 짧고 굵게 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탐욕이 생기게 되면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판단이 흐려지게 되면 거기서 많은 돈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잃게 될 수밖에 없어요. 본인에게 감당도 안 되는 투자 금액으로 베팅을 한다. 그리고 큰 손실이나 큰 수익이 나도 문제예요. 그러한 수익이 나서 뇌 구조가 이제 도파민이라고 하죠. 도파민이 자극이 돼서 정상적인 이런 판단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주식은 기본적으로 5년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독자분들 중에 오래되신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무슨 말하면 딱 알아요. 이해를 하죠. 서로 다 아니까. 경험이 있고 저 사람이 무슨 말하는지 알고 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판단을 하고 작정하고 50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해보면 그 돈의 절반을 잃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도 초보자라고 하면 대세 상승장에 진짜 운 좋게 종목 하나 잡아갖고 뭐 500만 원을 2천만 원으로 만들 그런 사람 많기도 해요. 근데 결국은 다 잃어버리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500만 원으로만 딱 시작을 해보면 절반을 잃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머지않아서. 그럼 이 500만 원이 만약에 내가 모았던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1억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돈을 날리게 되는 거죠. 그럼 돈을 날리게 되면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잃게 되면 이성도 잃게 돼요. 이성을 잃게 되면 또 이상한 판단을 하게 돼요. 이상한 판단하면 또 잃게 돼요. 이게 무한 반복이고 결국 많은 돈이 없어졌을 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기본적으로 경험을 길게 해야 되고 소액으로 투자해서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한 거고 또 길게 보셔야 돼요. 결국 길게 보면 답이 보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막 초보자라서 눈에 안 보이고 답답하고 그러죠. 시간 지나면 저절로 해석이 됩니다. 경험이 쌓이니까요. 그래서 저의 권유는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좀 취미처럼 재밌게 또 재밌게 하는 게 중요해요. 재밌게 할 거 아니면 하지 말라. 목숨 당장 걸면서 할 거면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깡통을 뭐 5번 찼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득도의 성공. 그리고 나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스토리들이 있죠. 그쵸? 계속 도전하고 도전해서 결국은 이제 성공에 이르는 그런 스토리가 많단 말이에요. 주식은 거의 그런 스토리가 공통적이죠. 그런데 깡통만 계속 차다 끝나는 사람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명도 안 될 거예요. 깡통 찬 사람들이 1000명이라고 하면 그 중에 1명 성공할까 말까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간에 뭔가 익혔다라고 한 사람들은 이제 소질이 있는 사람이거나 머리가 좋은 사람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낫지 이게 무조건 깡통만 찬다고 해서 될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주식이다. 그런데 이런 반복적인 행위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쵸?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직장인들도 당연히 이렇게 못하고, 또 은퇴하시고 은퇴 자금으로 하는 분들은 더 못하죠. 더 이게 판단이 안 되거든요. 나이가 좀 있는 것도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성공 스토리에 너무 현혹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권해드리는 건 취미로 재밌게, 너무 가까이서 보면 진상이에요, 주식은. 그러니까 취미로 재밌게 5년 이상 경험한다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지금 하락장이지만 또 좋을 때도 오고, 또 종목이 좋을 때도 있고 뭐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경험을 쌓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겠죠. 일단 오늘 영상의 취지는 지금 시장 자체, 그리고 정부는, 금융감독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세력들에게 유리하게 판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더욱더 조심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